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공감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 시내의 주요 병원들이 오늘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외래진료 안 받고요. 수술도 중단을 한 겁니다.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자, 오늘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고려대 의료원 이렇게 오늘부터 주 1회 휴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휴진을 한 거죠. 비응급 수술 중단, 외래진료 중단 이겁니다. 그리고요, 오는 3일에는요, 내달 3일이죠.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이 일단 휴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은요, 진료 수술 없는 날 하루 골라 휴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는 않은 거지만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병원들, 굉장히 규모가 큰 병원들이 주 1회씩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게 오늘부터 실행이 된 건데요. 자, 그럼요. 여기서 오늘 현장 상황을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용수 기자 연결해 보죠. 신 기자, 오늘 병원 상황 좀 전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취재가 됐습니까? 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병원 모두 다행히 생명이 위중한 수준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중증 응급 등 당장 진료가 시급한 필수 의료 과목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백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피부과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생명과 덜 직결된 과목의 경우 불을 끄고 문을 닫는 등 진료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멀리서 온 환자들이나 진료를 위해 연차를 사용한 환자들이 헛걸음을 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3개 대학을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도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두 대학도 각각 빅5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어 연이은 집단 휴진에 따른 환자 불편은 한동안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늘 신용수 기자가 현장 취재 상황 좀 전해줬는데요. 일단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하지만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환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이어지고 된다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 환자분들의 반응도 좀 정리가 된 게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여기 보면 30일 수술 예정이었으나 며칠 전 문자로 휴진 통보 받았다. 그 사이에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수술이 잡혔는데 지금 식도암 환자 보호자의 저런 걱정이에요. 아무리 한 일주일 늦어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잡혀있는 날짜에 수술을 못 받는 환자의 그 걱정과 두려움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요, 지금 갑상선암 환자 B씨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없던 병까지 생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알아보고 있다. 이런 반응들. 오늘 큰 혼란은 없었다지만 환자들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뭔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되는 주체는요, 정부와 그리고 의사단체 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정치권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통상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만만치 않게 더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에서 공감했다라고 해서 그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두 분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상훈 같은 사람들 얘기를 주로 들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 원래 십상시들 말은 달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지난 2000년부터 의사협회가 불리한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할 때마다 파업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 정책, 의료 개혁을 좌절시켜 왔는데요. 그런 경험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면 의대 정원을 언제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여선홍정 청와대행정관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바로 이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였거든요. 이것만큼은 다른 거는 다 의견이었지만 이것만큼은 공감 그리고 사실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일 취임하게 되는 의협회장이 십상시 의견에 노론하고 있다. 이 인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문제적인 인식이다,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국회 제1당 민주당 대표의 만남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예. 이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쉽게 말해서 합의를 본 거거든요. 이것만큼은 사실은 여야 진영을 떠나서 맞습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걸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인식하고 있고 그걸 의견 일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됐다. 이게 굉장히 왜 결단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동안의 모든 앞선 정부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하기로 했었지만 계속 예. 잘 안 됐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400명 의대 증원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지금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한번 실패를 했었고요. 그때 물러났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 이번에 대통령이 한 만큼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굉장히 야당 대표로서는 하기 힘든 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그렇죠. 얘기였거든요. 네, 이거는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예. 사실은 국가 주요 정책들을 당연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준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라고 하는 것이 의료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준 것인데 예. 국가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뭔가 변경하고 시대에 맞겠다 이렇게 시대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이제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야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찬성이 높은데 이런 의견들을 십상시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은 껴들지 마라.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고 일반 국민의 생각과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의사 면허를 줄 때 정부에서 권한을 준 만큼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정부가 의료 면허 정지한다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의사단체에서 일부 주장했던 이야기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예.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굉장한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룬 합의까지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는 듣기에 따라서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태도는 굉장히 아나무인이고 이거는 진짜로 이번에 정부가 강하게 나가고 예. 민주당도 야당도 정략적인 걸 떠나서 힘을 실어줘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 꼭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선 변호사. 그런데요. 이런 초강경 인사를 의사들이 의협회장으로 뽑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잠깐 여선홍 전 행정관이 말씀하셨지만 또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환자들은 고통을 받고 이런 일이 계속 어려움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 이 말이 또 실현되는 겁니까?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애 버린 거죠. 의협 회장이 이제 임원택 회장이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약간 세상 물정 모르는 좀 떼쓰는 철딱성 없는 애처럼 좀 느껴져요. 화성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떤 의료 어떤 직역 자체를 시외법건지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하는 의료 행위 자체가 마치 국민에게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본인들이 하는 의료 행위 자체가 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환자의 치료에 대한 사명감 이런 건 전혀 없고 단지 수익과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렇게 되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정부도 2,000명 증원했다고 강경했다가 결국 한 50% 정도는 약간 그 부분은 좀 물러섰죠. 유연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타협할 수 있도록 협의체 만들자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도 지금 사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 한 50%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대화의 장 들어가야죠. 그런데 의대 정원 한 명도 필요 없다. 더군다나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우리가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같이 한다. 증언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이걸 뭐라고 깎아내리냐면 십상시라고 깎아내리면서 비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정책이랄지 그런 것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야당, 여당 대표가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게 답답한 것은 지금 증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아예 봉쇄를 해놨잖아요. 근데 정부는 늘리겠다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오늘까지 아마 대학들이 그 정원 숫자를 내야 되는 날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부대체 자주 쓰는 이거는. 얘기인데요. 이제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득권의 반발인데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면 기득권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한 50% 정도는 이미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뭐 환자들의 피해가 있긴 하지만 예. 뭔가 정부가 또 양보한다고 해서 환자의 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책을 내놔도 한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곡점이 일단 충남대에서는 50% 증원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50% 증원이 확정이 돼버리면 예. 뭐 시간상도 그렇고 타이밍상 의사들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단 뭐 양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선에서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뭐 밀고 나가는 데서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지금 자막으로 오늘 정치권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반응,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나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의대 증원 1년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단계적으로 그 이후에 하라. 진짜 의료대 나온다. 1년 유예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1년 유예하면 그러니까 내년 입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증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죠? 1년 유예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년 유예하면 이거 완전히 또 정부가 완전 굴복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의대 증원은 이제 뭐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증원의 50% 정도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야당 협조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론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정부는 이제는 뭐 얼마든지 뭐 업무 개시 명령 갖고 처벌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 거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같은 때는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요거 짧게 박찬영 교수님. 이거 정말 어떻게 지금 해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 결국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물러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지금 한쪽은 대화하자라고 정부는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대화하자고 하고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그렇죠. 대화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400명 이거 추진하려다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결국은 접지 않았습니까? 이걸 준비했을 때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의 대안을 준비한 채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좀 촘촘하고 정교하게 짰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요. 대안 다 있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의료 개혁을 전제로 지금 필수과의 공백 사태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대화를 원점에서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 당장 응급실에서 또는 이제 수술 못해서 죽는 환자들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의사들도 더 오히려 수구 들은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아마 그 파업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뭐 후퇴를 일정 정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뭐 벌써 이게 한 달 훌쩍 넘어서 2달째 가잖아요. 이 답답한 상황이요.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병원들의 이른바 셧다운 상황 좀 전해드렸고요.